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풍만함이라니.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탈의실의 정적이 깨졌다. 62살의 박민서가 요가 강사로 20년 이상을 보낸 이곳에서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딸 지연이는 결혼해서 분가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다. 나는 혼자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요가를 통해 심신의 조화를 유지하며 평온한 나날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침에는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밤에는 따스한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다. 그런 생활이 편안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내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요가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한쪽에 있다.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나무바닥이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강생들은 40대에서 70대 여성이 중심으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곳에 온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과 목표에 맞춘 지도를 마음에 새기며 미소와 따뜻한 대화로 수업을 이끌어간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사람의 몸이 지닌 섬세함이나 마음의 상태가 동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이런 미지의 영역이 숨어 있을 줄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 동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 지연이는 가정을 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할머니로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요가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수강생들과의 교류도 충실했기에 외로움을 느낄 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내 인생의 거대한 파문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마지막 수업은 저녁의 릴렉스 요가였다. 평소처럼 수강생들과 호흡을 가다듬고 느린 동작으로 몸을 이완해 나갔다. 스튜디오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모두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웃으며 돌아가는 것을 배웅한 뒤 나는 홀로 스튜디오 정리를 시작했다. 땀으로 축축한 매트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그리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목소리를 건넨 사람은 반년 전부터 내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강훈 씨, 58살의 조기 퇴직한 전직 엔지니어였다. 남성 수강생은 드문 편인데 그는 항상 진지하게 요가에 임하며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요가 자세를 취할 때마다 힘과 유연함을 겸비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강훈 씨, 무슨 일이세요?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놀라면서도 평정을 가장해 물었다. 탈의실이 여성 전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남성은 스튜디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관례였다. 그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탈의실은 좁고 창문도 없다. 어둑한 조명 아래 그의 커다란 몸이 평소보다 더 가깝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가리듯 팔짱을 꼈다. 아니요,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내 요가복 차림에 꽂혀 있다는 것을 깨닫자 내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요가복은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낸다. 오랫동안 내 몸과 마주해온 나는 그 기능성에 익숙했지만 지금 그의 시선에 노출되니 마치 처음으로 내 모습을 의식하는 듯했다. 여기서요?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탈의실의 좁은 공간, 단둘뿐. 바깥의 소음은 멀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만이 흘렀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몸의 선을 훑는 것처럼 느껴지자 몸의 중심이 뜨거워졌다. 62해를 살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시선을 받아본 것은 처음일지도 모른다. 선생님께서 요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의 말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그 열의는 아플 정도로 전해져 왔다. 나는 요가 강사로서 수강생의 자세를 아름답게 교정하는 것을 항상 의식해왔다. 하지만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훈 씨, 여기는 내가 말을 이으려 할 때 그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그의 다부진 팔이 시야에 들어왔고 나는 숨을 삼켰다. 요가로 단련된 내 몸과는 다른 남성 특유의 강인함이 거기에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허리 부근에 머무는 것을 느끼며 나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미지의 자극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었다. 선생님의 그 몸매가 정말 다음 순간 그의 손이 살며시 내 허리에 닿았다. 얇은 요가복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에 내 몸이 움찔 떨렸다. 오랫동안 내 몸과 마주하며 감각을 갈고 닦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인의 손에 의해 이런 강렬한 감각이 깨어날 줄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져진 적은 없었다. 그 풍만함이라니.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허리의 굴곡을 확인하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것은 무례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는 듯한 신중함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민서 선생님,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열에 들떠 있었고 어딘가 애틋했다. 그 목소리에 내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62살이라는 나이, 요가 강사라는 입장. 그런 것들은 모두 의미를 잃게 만드는 강렬한 인력이었다. 강훈 씨, 그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반대로 내 몸은 그의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탈의실의 좁은 공간, 둘만의 시간.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등을 타고 올라와 견갑골 부근에서 멈췄다. 그곳은 나 자신도 요가 자세를 할 때 의식하는 곳이었다. 그가 그곳을 정확히 짚어낸 것에 나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내 귓가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당혹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감각이었다. 하지만 전 이제 젊지 않아요. 가까스로 쥐어짠 말은 나 자신이 듣기에도 나약한 변명처럼 들렸다. 그의 뜨거운 시선은 그런 말을 간단히 지워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지금 최고로 빛나고 있어요. 그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젊은 시절에 품었던 열정, 누군가에게 강하게 원해지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일지도 모른다. 그의 다른 한 손이 내 팔을 잡자 나는 그의 근육의 단단함과 혈관의 확실한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그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남성적인 강인함이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요. 그의 말과 함께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을 수도 그에게서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열정에 빨려 들어갈 듯 마주 볼 뿐이었다. 어둑한 조명이 그의 얼굴에 음영을 만들어 그 표정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내 심장은 전에 없이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민서 씨, 허락해 주신다면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그 따뜻한 숨결이 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을 잃고 있었다. 그저 이미지의 감각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나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거와의 작별과 같은 감각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열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남편의 다정함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는 무언가를 갈망했을지도 모른다. 그 마음은 오랜 세월과 함께 희미해져 일상의 고요함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강훈 씨의 손이 내 머리카락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내가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 역시 나처럼 이 감정에 당혹스러워하며 힘들어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에 대한 친근감과 공감이 솟아올랐다. 탈의실이라는 일상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은 내 62회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감미로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저도 강훈 씨 신경 쓰였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진심이었다. 그의 진지한 요가 수련 태도, 때때로 보여주는 소년 같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돌이켜보면 수업 중에 그의 모습을 눈으로 좇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자세가 아름답게 완성되었을 때 내 마음이 작게 고동쳤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입술이 살며시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무척이나 부드럽고 한없이 섬세한 키스였다. 나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다부진 팔에 몸을 기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누군가에게 몸을 맡긴다는 안도감과 고향감. 그의 입술의 부드러움. 그의 숨결. 그리고 그에게서 나는 비누 향기. 그 모든 것이 내 감각을 자극하며 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려 어깨에서 목덜미로 이동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내 몸의 지도를 정성스럽게 더듬는 듯했다. 나는 요가를 통해 내 몸 구석구석을 의식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새로운 감각이 깨어났다. 남편과의 마지막 몇 년은 스킨십이 거의 없었다. 병마에 시달리던 그는 살며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 다정함은 내 마음을 지탱해 주었지만 육체적인 친밀함은 먼 기억이 되어 있었다. 지금 강훈 씨의 손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내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탈의실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열정뿐만 아니라 어딘가 애틋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 또한 긴 인생 속에서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아 온 것일까. 그 순간 나는 그의 과거를 알고 싶어졌다. 그가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무엇을 사랑했으며 무엇을 잃었는지. 내 마음은 그저 그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으로 가득 찼다. 민서 씨,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괴로운 듯했다. 그 말에 나는 그의 가슴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 고동이 셔츠 너머로 내 손바닥에 전해져 왔다. 그것은 힘차고 마치 그의 감정 그 자체가 맥박치는 듯했다. 나는 내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탈의실의 좁은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깥 세상의 소리는 멀고 오직 우리의 호흡과 맞닿은 피부의 미세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의 입술을 다시 한번 원했다. 그것은 첫 키스보다 더 깊고 열정적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끌어당겨 몸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나는 그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성숙한 열정이었다. 62살이라는 나이가 이렇게나 선명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열정의 이면에는 희미한 죄책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요가 강사로서
수강생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왔다. 강훈 씨는 내 수강생이다. 이 관계는 어딘가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이는 듯한 위태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다른 수강생들이 알게 되면 스튜디오의 평온한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지연이나 손주들은 나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나는 순간 그의 팔에서 몸을 떼어냈다. 강훈 씨, 우리 이렇게. 내 목소리는 힘없이 끊겼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내 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치 내 망설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서 씨, 저도 두려워요. 이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마음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의 벽을 더욱 허물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다시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 순간 율리나 입장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오직 그와의 연결만이 현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벌거벗긴 채 그저 그곳에 있기를 선택했다. 이 탈의실에서의 사건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 후 우리의 인연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깊어졌다. 강훈 씨는 단순한 수강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서 만난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는 수업이 끝난 뒤 스튜디오 구석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변해갔다. 어느 비 오는 날 수업이 끝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그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걸어왔다. 그것이 처음으로 단둘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간 순간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요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취미나 과거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이야기는 항상 흥미로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젊은 시절 음악에 푹 빠졌던 이야기나 전처와 헤어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려주었다. 그 조용한 말투에서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독과 다정함을 느꼈다. 우리는 스튜디오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와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가 추천해준 오래된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그가 좋아하는 재즈가 흐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하나하나의 시간이 내 일상에 선명한 색을 더해주었다. 특히 마음에 남는 것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에 찾았던 산속 온천이었다. 노천탕에서 보이는 보름달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아름다움을 몇 배나 더 크게 느끼게 했다. 탕 안에서 그의 손이 내 손에 살며시 닿았다. 그 순간 따뜻한 온천수와 그의 피부 감촉이 어우러져 내 마음은 조용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민서 씨, 당신과 있으면 매일이 신선하고 마음이 들떠요. 그의 말은 나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나 또한 그와 함께하면서 젊은 시절 같은 열정과 온화한 평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와 손을 잡고 걷는 거리, 그와 함께 웃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그와 있으면 62살이라는 나이를 잊고 그저 생기 넘치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요가 수업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가 수업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충만해졌고 지도에 더욱 열정이 들어갔다. 수강생들로부터도 선생님, 요즘 뭔가 환해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으며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존재는 내 요가에도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쁨이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빛나게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딸 지연이에게도 강훈 씨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라고 말해준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손주들도 강훈 씨를 잘 따랐고
주말에는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기도 한다. 가족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활기차진 것도 그가 가져다 준 큰 행복 중 하나다. 그와의 관계는 열정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유대감도 키워나갔다. 요가를 통해 우리는 마음과 몸의 조화가 주는 소중함을 공유하며 서로를 발전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함께 자세를 취하는 시간은 말을 초월한 대화와도 같았다. 때로는 둘이서 명상을 하며 고요한 호흡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그의 평온한 기운이 전해져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연애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성숙한 사랑의 형태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나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앞치마를 두른 그가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은 신선했고 맛은 보장 못해요라며 웃는 얼굴이 사랑스러웠다. 그가 만든 것은 소박한 조림 요리와 구수한 된장찌개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내 마음을 채워주었다. 식후에는 둘이 와인을 마시며 젊은 시절 좋아했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흥얼거리는 멜로디는 내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그리운 풍경을 불러일으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다. 또 어느 날 둘이서 강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차창을 열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와 마음이 해방되었다. 그가 고른 바닷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모래사장을 산책했다. 맨발로 파도 끝을 걷는 감촉과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가 편안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는 가운데 그는 살며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온기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곁에서는 어떤 풍경도 특별히 아름답게 보였다. 62살에 경험한 이 사랑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의 기쁨을 나누며 미래를 꿈꾼다. 그와의 대화는 끝이 없고 매일이 발견의 연속이다. 민서 씨,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에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와 함께 계속 걸어가고 싶다. 그 탈의실에서의 만남이 이렇게 멋진 미래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인생의 황혼이라 생각했던 이 시기에 눈부신 봄이 찾아왔다. 그것은 마른 가지에 꽃이 피는 듯한 기적이었다. 당신도 예기치 못한 만남에 마음이 흔들릴지 모른다. 나이나 입장을 넘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마음에 작은 등불이 켜진다면 그 빛을 소중히 키워나가길 바란다.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미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시간은 둘만의 보물로 새겨졌다. 그것은 내 인생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도 그의 곁에서 미소 지으며 나는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